너무 가벼워도 너무 유분져도 영양이 과해도 적어도 안 되는 불량 베스트셀러라고 남들 다 좋다 그래서 써봤는데 이상하게 나는 안 맞아서 기름만 더 올라오고 더 민감해지고 여드름만 더 나는 맞는 화장품 찾기 못같이 힘든 피부, 우리 예민 수부지 피부딘들 오늘 영상은 꼭 한번 집중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무려 27년 동안 민감성 여드름 피부로 고생을 하고 이렇게 과잉 피지를 달고 다니던 분이 있으셨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제품들을 쓰고 2주 만에 이렇게 변했습니다. 진짜 많이 좋아지셨죠? 일단 이분 피부가 좋아진 루틴 자체는 이렇습니다. 캡처하실 분들은 캡처하시고요. 자,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진짜 어이가 없을 정도로 너무 평범하지 않나요? 관리를 더 하면 더 했지 이 정도도 안 하신 분들 진짜 거의 없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이것보다 더 열심히 관리하기 때문에 점점 더 피부가 나빠지고 예민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요. 기름 때문에 한겨울에도 매트 파운데이션을 쓰는데 볼이랑 턱은 건조하신 분, 각질 제거부터 기초 케어를 이것저것 다 해봐도 트러블이 자꾸 잘 난다,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을 한번 예시로 들어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저희 사연자님보다 정말 몇 단계는 더 스킨케어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각질 제거도 너무 잘 해주고 계시고요. 화장을 하시니까 세안도 당연히 2차 세안을 해주시겠죠. 이건 댓글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이 정도로 진심으로 댓글을 달 만큼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면 대개 뭐 토너나 토너 패드도 쓰고 세럼, 뭐 에멀전, 앰플, 기능성 세럼, 수분 세럼, 로션에 크림까지 굉장히 열심히 관리를 해주시거든요. 이걸 감히 어떻게 제가 예측을 하냐면 이렇게 상담을 한 100건 정도 하게 되면 대충 그냥 감이 와요. 대충 알게 됩니다. 아무튼 예민한 피부에 이렇게 많은 관리를 한 번에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하나씩 뜯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민한, 즉 장벽이 약해진 피부에다가 화장이 안 먹는다고 하얗게 각질이 뜬다고 각질 제거를 해버린다라는 건 악순환을 만들게 됩니다. 장벽이 손상된 피부 같은 경우에는 피부 속에 있는 수분을 잘 잡아주지 못해요. 왜냐면 장벽이 하는 수많은 역할 중에 하나가 피부 속 수분을 잡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피부가 건조해지겠죠. 근데 이 상태에서 화장이 뜬다 혹은 하얗게 각질이 뜬다는 이유로 각질을 제거하게 되면 저희 기와집 있죠? 기와집 지붕에 기와가 하나 부셔져 있다고, 하나 금이 좀 가 있다고 그 기와를 그냥 냅다 갖다 버려서 천장에 구멍을 뚫어버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건 함익병 피부과 원장님이 이렇게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세균이나 화장품의 방부제 이런 것들이 피부 속에 줄줄줄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죠. 이것만 해도 피부는 굉장히 예민해지는데 아래 있는 속수분까지 지키지 못하고 줄줄줄 새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몸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라도 수분 대신에 채워내게 되는데 그게 바로 기름, 즉 유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조한데 얼굴에 기름은 끼는 그런 기형적인 피부가 되는 거죠. 이렇다 보니 건조하니까 또 어떻게 되겠어요? 각질이 또 뜨게 되겠죠. 그러면 각질 제거를 하게 되고 또 장벽이 손상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런 분들이 기름이 많으니까 클렌징 제품을 좀 빡세게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뽀득뽀득 시키는 이런 제품들이요. 물론 지성 피부라면 기름을 깨끗하게 집어주는 것 또한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제품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름만 많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악순환 기억하시죠? 여기서도 비슷한 악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장벽이 약화되어 있으니 속수분이 나가고 각질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분을 분비를 합니다. 이 유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강한 클렌저, 뽀득뽀득한 클렌저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된다고요? 장벽이 손상된 상태에서 또 강한 클렌저가 들어오니까 또 장벽은 더 손상되게 되겠죠.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부는 점점 가려워지고 따가워지고 홍조가 생기고 피부에 보호막이 너무 자꾸 약해져 가다 보니까 결국에 모낭염부터 여드름까지 후두두둑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약해진 장벽에다가 토너 바르고 토너 패드 바르고 앰플 바르고 세럼 바르고 에멀전 바르고 로션 바르고 크림 바르고 이런 복합적인 스킨케어를 하게 되면 장벽이 회복하기 전에 손상이 더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유산소 건강이 너무 좋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뭐 수영, 러닝, 사이클 이런 유산소가 다 좋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여러분이 심한 독감을 앓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유산소 운동은 건강에 좋다. 독감에 걸린 거는 건강에 이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에 좋은 유산소를 해야 된다. 이게 맞는 논리인가요? 절대 아니겠죠. 오히려 이런 때 유산소를 하게 되면 그냥 집에서 며칠만 쉬면 될 게 입원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뭐 적당한 복합적인 스킨케어 같은 경우에는 건강한 피부한테 장기적으로 미용적으로 건강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겠죠. 하지만 건강한 피부가 아닌 예민성 수부지 피부한테 이런 짓을 한다는 건 아픈 사람한테 러닝을 시키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건 실제로 사연자분이 하신 말인데 뭐 스킨 로션 수분크림 뭐 이런 걸 많이 발라봤자 본인 경험상 민감성 수부지는 트러블만 더 올라왔다고 실제로 말씀도 하셨고요. 이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모든 거를 반대로 한 게 사연자분의 루틴이었던 겁니다. 아침에 물 세안을 하고 저녁에는 약산성 폼클만 써주면서 정말 자극을 최소화하는 세안 습관, 크림, 피부가 회복할 때 정말 필요한 수분 정도만 딱 넣어주는 스킨케어 단계도 줄여주고 클렌징 단계에서 자극도 줄여주는 그런 홈케어 방법이었던 거죠. 이런 회복에 최적화된 케어법에다가 제가 피부가 예민할 때 사용해서 효과를 많이 봤던 클렌저, 피부과 스킨케어 제품들이 싹 들어가 주니까 확실히 효과가 안정적으로 빠르게 나타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홍조도 엄청 많이 줄었고요. 트러블 올라오는 것들도 정말 많이 들어갔습니다. 80% 이상의 트러블들이 다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건 근데 제가 잘나서 다 알고 뭐 이런 게 아니라요. 피부 텐텐의 정한미 원장님이나 중간에 언급드렸던 함익병 원장님, 국내의사 이상욱님, 뭐 외에도 정말 많은 피부과 의사 선생님들의 영상을 참고로 하고 이분께 필요한 부분만 빼서 적용을 시켰더니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워낙 본인이 열정적이셔가지고 회복이 정말 빨리 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루틴 자체가 모두에게 다 맞는 사기적인 루틴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진짜 그렇다고 하는 사람 있으면 사기꾼이니까 믿고 걸으시고요. 기본적으로 사람마다 분비되는 유분 분비량도 다를 거고요. 지금 당장 내 피부가 얼마나 예민하냐 이런 것도 다를 거고 성분이 맞는 성분 안 맞는 성분도 있을 거고 하물며 지금 사연자분도 피부 장벽이 올라오면서 루틴 자체를 저랑 한 발씩 수정해 가고 있습니다. 이만큼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 루틴을 다르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천편일률적으로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사기적인 루틴 같은 게 있겠어요. 그러면 도대체 나는 어떡하라고? 그럼 이 영상 보고 와 짜는 잘 됐네 진짜 좋겠다 축하해 하고 넘어가라고? 당연히 제가 이런 식으로 허술하게 영상을 만들진 않겠죠. 저 그루밍맨이에요. 예민도별, 피부 타입별로 좀 수정해 가면서 갈 수 있는 추천 루틴을 제가 싹 다 정리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참 내가 생각해도 당신들 이마이 생각하는 거 진짜 내밖에 없다 맞죠? 자 자화자찬은 여기까지 하고 이 부분 캡처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개인적으로 판단을 먼저 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루틴을 일단 진행을 해보세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나름대로 자세하게 써놨으니까요. 조금 루틴이 안 맞으시더라도 변경하시는데 큰 어려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제가 취미로 헬스를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요. 덩치도 좀 더 빠르게 커지고 싶고요. 막 데피니션이라고 하죠. 그런 걸 유지하면서 몸도 이렇게 빵빵하게 막 빨리 커지고 싶고 막 이런 욕심이 자꾸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최적화된 루틴이나 식단 뭐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운동 부분에서는 그렇게 끈기가 있는 스타일이 아닌지 한 2주 좀 하다 보면은 다른 루틴으로 좀 바꿔보고 또 2주 하다 보면 다른 루틴으로 바꿔보고 다이어트 식단 조금 했다가 벌크업 식단 조금 했다가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뭔가 몸은 어느 순간부터 정체되어 있고 새로운 정보를 찾는 거에만 급급하고 이 정보를 찾는 거에 중독되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머릿속에 정보는 얕게 엄청 많아. 그거를 내가 깊게 하나도 안 해본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순간에 제가 머리를 딱 맞는 그런 느낌을 느꼈습니다. 상담하시는 분들이 이래서 고민 끝에 결정되는 루틴을 자꾸 바꾸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깨닫기 전까지는 정말 솔직한 말로 좀 답답했습니다. 말이라도 하면 다행인데 왜 말도 안 하고 루틴을 바꿨다가 피부가 자꾸 더 망가져서 날 자꾸 찾아오지? 이런 생각을 정말 솔직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지능이 떨어지고 멍청했던 거죠. 나도 내 상황이 되니 이러고 있고 내가 열정이 좀 덜한 분야에서는 똑같이 행동하고 있으면서 제3자 입장이 되니까 메타인지가 조금 올라갔다고. 운동보다 내가 조금 더 잘 알고 열정이 있는 분야니까 다른 사람한테 혼자 막 이렇게 답답해하고 막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아니 뭐 답변을 제가 싸가지 없게 하고 뭐 왜 그러세요 이런 식으로 막 따지고 이런 건 아니었지만 저는 알잖아요.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었는지. 그게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보실 만큼 열정이 있으신 분이시라면 저처럼 너무 멍청한 실수하지 마시고요. 한번 진득하게 루틴을
따라가 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제가 올 겨울에만 장벽 무너진 사람 상담 정말 많이 했거든요. 장벽이 무너지고 예민한 게 문제라면 이게 최단 루트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튼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